이렇게 그 양주 소셜 서포터즈에 이렇게 좀 그 좋은 참나무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참나무를 어떻게 재배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게 지금 뭘로 보입니까 이게? 엄마를요. 마늘 3만원씩? 3만원씩. 3만원씩 맞아요. 저것이 이제 나중에 꺼먹게 변하면 꽃이 씨가 되는 거죠. 그렇게 3만원도요, 저희 심어놓으면은 아주 그 하나의 멋진 볼거리가 돼요. 관광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군락을 이용가지고 심었을 때 볼거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요것도 정말 말씀드릴 거예요. 요것은 그 고기 맛이 난다고 해서 고기나물이거든요. 눈개승마. 얘도 참 이렇게 군락을 이뤄서 재배하면은 그 열악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산나물 중에 하나예요. 여기 눈개승마라고 합니다. 눈개승마. 그리고 고기 맛이 난다고 해서 고기나물.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참나물이라고 해요. 강원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산에 나무를 자르고 저렇게 군락을 이뤄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고기맛, 두릅맛, 인삼맛 이렇게 먹죠. 자, 또 한 가지가 전어나물이에요. 전어나물. 근데 아직 전어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전어가. 근데 제가 재배해 보니까 예상큼도 매력적인 게 없더라고요. 오늘도 저기 SBS 저기 BBS 그 이제 PD가 왔다 하는데 이거에 또 흠뻑 그냥 완전히 그냥 앉아 있겠어요. 사진 찍고 있을 거예요. 당근하고 비슷하네요. 네? 당근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당근도 미나리과, 얘도 미나리과예요. 미나리과고, 요것을 이따가 좀 더 그 자세한 것은 요거 다룰 때 말씀드릴게요. 요것은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재배하는 환경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게 곰치죠. 곰치. 산지에다가 이렇게 곰치를 재배가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곰치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넘치가 있고 곰치가 있고 곰달비가 있어요. 근데 오늘 곰치는 안 들어가요. 다룰 수도 없어 시간상. 그래서 곰치 중에서는 이 컴곰치가 맛은 있는데 상당히 얘는 이렇게 까다로워요. 재배하기가. 그래서 가능한 그 곰달비나 넘치를 재배하시고 가장 강한 맛은 넘치, 가장 약한 맛은 곰달비예요. 곰치가 중간 맛인데 대체적으로 그 의학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넘치 많이 가져가요. 늦게까지 얘가 입이 크고 파랗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져가고 갔다가 무슨 뭐 칼국수, 곰치 칼국수라든가 이거 만들거든요. 그렇게 키워요. 곰달비는 매년 한 번씩만 옮겨주면 잘 커, 쟤는. 잘 커요. 그 보통 이렇게 덩이뿌리 심고 돼 있는데 걔를 갖다가 4등분해서 심거든요. 그러면 가을 되면 다시 또 그만해져 있어요. 근데 한 군데에서 오래 있으면은 그 지력을 다 뺏어 먹어가지고 옮겨주지 않으면 그 뿌리가 약해져서 죽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곰치는 재배 환경이 좀 까다롭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산나물도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재배가 가능해요. 아파트 베란다. 저 산나물에 그냥 홀딱 빠졌는데 겨울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겨울에도 뭔가 재배해야지. 12월 달에 나무 박스에다가 땅이 얼기 전에 얘를 해가지고 박스 화분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이게 2월 달 모습이에요. 2월 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안에다가 이렇게 재배하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아무도 안 보여. 얘 먼저 보여. 베란다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사람으로 식물을 키울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그 장점은 옮겨 실을 수 있다. 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는 좋은 데다가 옮겨서 놓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이제 요 뒤에 가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 겨울에도 그 빈 사무실 공간을 전어나무를 키워봤어요. 근데 얘 장점은 추위에 강하다는 얘기죠. 추위 엄청 강해요. 1월 달에 싹이 펴요. 한국의 가장 그 추운 때가 1월 달이잖아요. 소환해안 추워요. 그때 싹이 핍니다.
그럼 2달 돼야 얘가 발화가 되죠. 또 요건 이따 다룰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우리가 집에 학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그늘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늘. 그 그늘이 있는 지역은 바로 얘를 심죠. 이 병풍씨. 그 원래 산나물 분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그 자루를 꽉 채웠을 때 얘를 다른 간 발견해요. 해발 800m 되는 데서. 그럼 있는 산나물 다 버리고 얘를 채취해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얘도 다양하게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산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장점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그 재배하기 용이한 것들, 그러니까 그 뿌리도 번식하고 씨앗도 번식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재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넘치를 파단해서 요거는 제가 그 식물원, 가천 식물원에서 한 달간 전시했던 거예요. 요것은 박스에 넣어가지고. 또 요것은 또 이렇게 자연 환경에서 다양한 산나물을 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고, 요것은 텃밭에다가 이렇게 여기나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김복순 대표님 여기나무를 잘 커요? 잘 안 크던데요. 왜 그럴까요? 너무 땡볕일까요? 네. 그래서 지금 봄에 다 캐서 산에다 갖다 심어놨어요. 그럼 잘 나요. 그죠? 그거 이제 네, 쭉 떼겨갖고 네. 심었어요. 예. 나무는. 저기 한번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드리지만이 그분이 키워보잖아요. 키우고 난 뒤에 그분이 이제 봄이 되면 누구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을. 근데 그렇게 나간 게 미국도 나가 있고, 호주도 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부가 봄이 되면 와요. 또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그게 뭐라고요? 산나물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나물은요, 일단은 그게 있어요. 농사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게 신농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신농은 그렇게 심으면 안 들어요. 문제는 풀 관리예요, 풀 관리. 이게 그 가장 풀 관리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풀도 이길 수 있고, 그 산과들에서 그냥 저절로 나서 자라는 것 중에서 식용 가능한 것이 앞으로 상품화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질경미를 갖다가 그 사실 보잘것없는 질경미를 하우스에서 재배해가지고 많은 속도를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질경의 장점이 뭐예요?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또 질기잖아요. 근데 하우스에서 재배하면 어때요? 잘 크고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틈새 시장이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산야초가 한 500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 찾아야 돼요. 저희가 키우던 산나물이에요. 산나물.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도 자기 키우던 하나씩은 가져야 돼. 우리 어떤 복숭아 하면은 이순열 우리 대표님 이렇게 이렇게 드리듯이 자기의 어떤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거를 내놓을 수 있죠. 또 산야초는요, 우리가 예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구리고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부황작물로 사용하는 것도 산야초거든요. 그때. 그리고 동물들도요, 어떤 몸이 다치거나 아프면 풀을 뜯어먹고 자가 치료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나 개를 키우면서 풀 뜯어먹는 거 보셨죠? 풀 뜯어먹어요. 그거 왜 뜯어먹는지 아세요? 심심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어떠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그러면 어떠한 상한 음식이라든가 번진된 음식을 먹을 때 그 몸의 회복을 위해서 동물도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산야초들이 그런 하는 작용들이 사실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풀을 뽑아주잖아요. 풀 뽑아주는 것보다 풀 놔두는 것이 장군한테 좋아요. 산야초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런 우리가 그냥 쓸데없는 풀도 갔을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자연재해를 예방해 주잖아. 그죠? 또 더울 때 그때 뜨거운 땡볕도 막아줘요. 복사열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걸 좀 낮춰주기도 하죠.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머금고서 홍수 예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썩어서 이제 풀이 썩어가지고
그 이제 얘는 초년이니까 단연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초가 있어요. 1년 초는 썩으면 단연생에 거름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연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너무 길고, 그래서 산채 재배의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유유지 이용이 가능해요. 유유지는 산지라든가 절개지, 텃밭, 화단, 짬풀단 다 가능합니다. 근데 유유지의 장점이 뭐냐면은 농작물을 키우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각종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그 땅의 기력이 좋아요. 그럴 때 산나물이라든가 어떤 작물을 키우면은 잘 되잖아요. 매년 키우면 기력이 없어졌을 때 옛날에 화전님들이 딴 데로 가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비료 가져왔기 때문에 비료로 대체하죠. 그리고 우리가 잡초라든가 이런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뿌리지 않기 때문에 재배가 용이하죠. 그죠? 우리가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이 산에 올라가면 봄만 되면 나물 뜯어 오잖아. 그죠? 나물 뜯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농약 안 뿌리잖아. 가서 비료 주니까 비료 안 주잖아요. 그죠? 그래도 잘 커요. 그래서 제가 게으른 농부가 하기 좋다 생각을 해가지고 산나물을 재배하게 된 거예요. 게으른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산나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서부터 그러니까 한수 이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남쪽까지 시작했을 때 온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온도 차이에 따라서 산야초도 맞춰서 재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특화된 그런 산야초를 재배할 수가 있고요. 이거 일반 상품은 어때요? 봄이 되면 감자 심죠, 완콩 심죠, 콩 심죠. 보통 우리는 발행적으로 이거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산야초는요, 그늘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늘을 진데 갖다 이용하려면 뭘 심어야 돼요? 산나물이잖아요, 그죠? 20%에서 70%의 농지가 있다는 얘기죠. 산은 사실 나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조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콩과 식물 이런 걸 거의 안 심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70%가 산지잖아요. 70%가 산지고 그다음에 산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산야초가 500종류니까 그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재배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아까 소론이고 오늘의 말씀드릴 것은 지금의 산에 가면 무엇이 나올까?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서 따는 산야초가 있어요, 나무. 또 이제 초본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곰치라든가 전어, 아까 병풍치처럼 이런 초본류가 있고. 그러면 오늘은 이게 근본류 뿌리 근자에다가 풀치고자 써가지고 근본류로 산야초를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몇 가지밖에 안 되고. 그럼 산야초도 우리가 재배했을 때 어떻게 이용하고 또 어떻게 판매하느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산야초 형태별로 분류했을 때 우리가 목본류와 초본류, 근본류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저 빨갛게 표시된 게 오늘 그래도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것도 지금 빨갛게 표시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참중나무, 오늘 제가 참중나무 말씀드릴 거고요. 들미순이라고 해서 들림의 나무. 이것도 나무 종류인데 이것도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가격도 좋아요. 초본류 중에서는 가장 재배하기 쉬운 거는 명이나무라고 전어나무, 삼나물 요거죠. 나머지는 원래 80%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은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이래요. 그리고 80%에 된다고 하는 일은 너도 나도 다 하기 때문에 성공의 확률이 없죠. 근본류에서는 도라지, 장례삼, 바닥 너무 많이 심어요 요새. 그래서 잔대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잔대는 200년에서 300년을 살아요. 얘가 200년, 300년. 그냥 놔둬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와.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저 모양 보면
잔대, 그래서 잔대가 된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잔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잔대입니다. 그러니까 좀 대응 공부하기 딱 좋은 게 내돌고도 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산지 같은 경우도요. 저런 것도 괜찮아요. 그냥 내비두면 크고 오래 보면 굵어서 그거 채취해가지고 불치한다고 그러죠. 불치해서 판매하는 거. 그러면 산야초로 빙수를 만들면 어떨까? 아이스크림 만들면 어떨까?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뭐 어떻게 빙수집 가면 맨날 똑같은 빙수예요. 그러나 산야초 가지고 빙수를 만들면 색깔도 좋고 저는 저거 먹어요. 산야초 아이스크림 먹어요. 앞으로 산야초가 뜹니다. 이게 뜨게 뜰 수밖에 없어요. 건강에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 목본주 이제 나무소 다른 것 중에서는 이렇게 그 순을 먹는 게 있어요. 새순. 그리고 이제 그 나무의 피, 이제 그 껍질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꽃이나 또 열매를 이용해서 약용, 음료와 약용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축약해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은 어쨌든 좋은 정보를 드릴게요. 근데 저기 엄나무가 빠졌네. 엄나무, 음나무. 음나무가. 네, 여기 음나무 있죠. 네, 음나무 있어요. 목본이 중에서는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무에서 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500종류가 되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그 참두릅이라든가 그 고강나무라든가 이게 참중나무 요거 그다음에 뭐 따뚜르 있어요. 따뚜르 있고 고추순 뭐 헛개나무 등등이 있지만 오늘은 포인트가 요겁니다. 요게 가격이 좋아요. 이거 나무를 보셨죠? 이거 혼잎나물. 이거 저는 김복순 대통령이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요, 없어요. 저게 흔해지가 않아요. 귀해요. 귀하죠? 네. 얘도 이게 콜구질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얘는 보면 요렇게 따서 먹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밥 한 그릇 뚝딱 먹고 싶어요. 이게 지금. 좀 있으면 살이 나오거든요. 요것이 가장 일찍 나오는 거고, 요것도 아시죠? 오이 냄새 나는 거. 네, 요거 잘라가지고 냄새 맡으면 오이 향이 나요. 오이 향이 나고, 얘가 이제 그 조금 아린 맛이 나더라고요. 아린 맛이 나는데, 약간 아린 맛 뜬 거는 물에다가 우려내면 되죠. 우려서 하고, 병꽃나무하고 많이 좀 헷갈려 해요. 저희 초보자들은. 근데 이 향을 맡아보면 좀 틀려요. 그 오이 이렇게 비벼보면 오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 병꽃나무는 삶으면 검은 색깔이 나요. 삶았을 때. 이 두릅이요. 이게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두릅 그리고 요새 개량종이 나와요. 찬민두릅이라고 찬민두릅인데 가시가 적어요 일단. 그다음에 가시가 적으면 어때요? 따기가 좋죠. 관리가 기분이에요. 그리고 두릅이라는 게 한 번 따면은 두 번째 맛이 이상해져. 그러나 얘는 1차, 2차 품질이 우수해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거가 상당히 좋은 것이 있고, 그럼 두릅은요, 이때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때만 먹는 게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 새순형이 나오죠. 여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잘라요. 잘라서 모아가지고 하면 이때가 맛있는 나물이 돼요. 그럼 6월달까지, 7월달까지 먹을 수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6월달에 돼도 이 나물을 쫓아볼 게 없어요. 이 두릅나물의 고유한 향취와 맛. 이것을 아주 쫓아볼 게 없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했습니다. 다양하게 요리했어요. 만약에 두릅나물 안 좋다면 그거 수정을 개량해야 돼. 수정 개량해가지고 어차피 빗땅을 노리지 말고 좋은 걸로 심어서 수확을 늘려야지. 가시가 많으면 애들 이렇게 체험 학습하기가 어려워. 체험이. 이게 지금 가락동 시장에 같은 데나 국제종류 같은 데 검색해서 보시면 요새 사야 돼요. 제가 무조건 4월 달에 이렇게 그 SNS 이렇게 그 좋은 걸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좀 땡겨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계절이 지나니까. 그래서 제가 3월 달 잡았고 또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지금이 적자가 또 됐습니다.
저 드롭을 상품화 만들려면요. 이 안쪽에 왜 꽃다리 똑 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거는 건 그 꽃다리를 그 위에를 따네. 아 저기 그 먹고 나서 나중에 요거요? 여기서 요거요? 네. 요건 요 밑에 사실적으로 두릅은 아침에 따가지고 오후에 무슨 이게 없애죠. 스스로도 잘해요 얘가. 예, 그래서 바로 삶과 노통을 하죠. 그래서 두릅은 이렇게 잘라서 하는데 펴요. 이게 시간적인 싸움이야, 시간적인 싸움. 만약에 인터넷상에서 주문한다 그러면 따서 바로 보내줬을 때는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시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저기 하나 더 주세요. 저희 두릅이 그 가시가 보면은 이제 무척 많은 게 있고 좀 드문드문인 게 있고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품종 자체가 뭐 토양이나 뭐 품종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생기나 봐요. 근데 그 지방에서 그 두릅 농사 짓는 데서 가서 이제 그 저렇게 없는 품종을 개발했다는 걸 이제 기사에서 봤는데 이 두릅만이 아니라 그 뭐 저기 복분자라든지 다양한 그 작물들이 가시 없는 품종을 개발하는데 이 가시 없는 품종이 가시 있는 품종하고 영양성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없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 노지 작물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노지 작물은 뭐냐면은 사계절 일단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그 꿀을 내리고 몸집을 키우잖아요. 그럼 몸집을 키우면은 내가 가만히 있나요? 외부 환경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진 비바람을 있죠. 추위와 더위도 이게 되겠죠. 또 동물이 와서 짓밟죠. 뜯어먹죠. 애벌레가 갉아먹죠. 또 병원성 세균이 침범하죠. 자기 스스로 이겨내야 되잖아. 스스로 이겨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겨내기 위해서 그 자기 방어 물질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 치유 물질 만들어내요. 항생 물질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흉터라 가지고 이제 식물 영양소, 그러니까 파이토 케미컬이라고 하는 그 식물 영양소가 있는데 그 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폴리페놀이 왜 좋은 거죠? 항산화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항산화효과. 그래서 노지에서 하는 것은 가시가 없다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가시가 있고 없고는 품종에 따라 이제 다르고 또 토양에 따라서 약간 변이는 있어요. 그 변이는 어차피 식물은 변이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두릅은 이게 벌신하게 강해요. 그래서 좋은 걸 키우고 그만 잘라버리는 것이 훨씬 더 그 수확량에서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무 종류가 있는데 이게 들배나무에서 들배나무. 들배나무가 뭐냐면 두릅 나무를 타서 들배나무 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나무가 종류가 어떤 거예요? 나무를 한 번 심으면 봄이면 계속 채취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람이 잘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이걸 심었을 때 매년 봄이면 채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맹지도 좋아 이런 거는 맹지 같은 데도 좋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무를 이럴 때 따가지고 이제 묵나무를 만들죠. 묵나무는 뭐예요? 삶아서 말렸다가. 건조시켰다가 나중에 물려서 다시 삶고 이래서 먹죠. 이렇게 무쳐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요것도 먹어본 사람들은 이것만 좋아하죠. 얘만 좋아해요. 그래서 들배나무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얘도요, 숲이 쓰죠. 숲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나무의 껍데기, 금피 있죠. 이게 그 뿌리의 껍데기, 다 약용. 이게 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 식용도 가능하고. 이렇게 들배나무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은 이거 음나무죠. 음나무가 저거 이제 마트에서 가면은 뭐 큰 도매상 가면 5,440kg, 그러니까 5.440 나가죠. 5kg 400이죠. 저걸 18,000원에 팔아요. 18,000원. 그러면은 저것을 우리가 틈새 시장을 이용해야 돼. 틈새 시장. 소량은 이마트 틈새에서 팔고 또 저렇게 좀 10개씩 묶은 거는 1,800원씩 10개에서 18,000원에 파는데 이걸 갖다가 사과박스에다가 그냥 많이 좀 넣고 이틀에서 판매하면 판매해요. 집에 있을 때 겨울에 할 일 뭐 있어요? 툭툭 잘라가지고 만들어서 얼마에 사간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엄나무는요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굵은 거 그냥 그 기계 같은 걸 옆으로 슬러시친다고 그러나 네. 그렇게들 많이 털더라고요. 엄나무가 저기 그 가운데 부분이 염약가가 많을까요? 아니면 줄 저기 숲이 부분이 많을까요? 겉에 그 숲이 많죠. 네. 숲이 많은 거가 있게끔 해야 고기가 잘 살아겠죠. 그게 그런 거는 더 비싸게 팔아도 팔려요. 껍데기만 싹 오려나가지고 껍데기만 해서 판매도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얘가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는 거는 제가 맛있어요. 사실 동물들이 접근하니까 가시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래되면은 쭉 올라가잖아. 그럼 밑에 가시가 없어요. 동물이 먹지 못하니까 지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예전서부터 저 음나무는 좀 이렇게 나물로도 많이 바꿔을 봤는데 쓴맛이지 쓴맛. 단맛이 맛있는 거냐 쓴맛이 맛있는 거냐 그러면 쓴맛이 더 맛있어요. 쓴맛은 곰이죠. 곰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서부터 최고를 치는 거예요. 단 거는 좀 먹으면 질려. 근데 쓴 것은 거기 이거 가지고 짜같이 담든 뭐 나무를 하든 밥 한 그릇 다 먹거든요. 저 엄나무 생순 그건 1kg에 뭐 12,000원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거 없죠? 1kg 그렇게 하죠. 왜냐면 저것이 그 한철이니까 저는 그렇게 나옵니다. 저게 두릅보다 더 맛있어 사실. 네, 더 맛있죠. 근데 아까 드롭에 대해서 땅 드롭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거든요. 땅두릅이 제가 여기요 500 종류가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못 드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익성은요 땅두릅이 좋아. 수익성은 우리 이제 땅 드롭 있는데 먹을 줄을 모르고 그래서 막 이렇게 키가 이렇게 크다가 내가 보내도 그 이튿날 그 다음에 또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산나물은 일단요 포인트가 부드럽고 열하고 할 때 무조건 잘라 먹어야 돼요. 아니면 없애져요. 그리고 키만 키울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먹을 줄도 모르고 향은 그게 좋아. 네. 그리고 땅 흙을 갖다가 자꾸 위에다가 불 주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허옇고 더만 올라와. 그러니까 흙을 갖다가 이렇게 좀 싸주고 그렇게 키웁니다. 그리고 오가피도요. 얘도 18,000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10개 18,000원인데 한국은 뭐가 좋다고 그러면 유행처럼 쫙 하잖아요. 이거 많이 심었어 이제는. 그래가지고 못 파니까 탔잖아 버렸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얘도요. 이 열매도 쓰고 얘 이 줄기서부터 잎까지 다 쓰거든요. 얘도 괜찮아요. 얘도. 근데 영업으로 할 것이냐, 내가 이제 수익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심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할 것이냐, 취미로 할 것이냐, 이 세 그루거든요. 근데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추는데 얘는 영업으로 갈 건 아니야. 근데 지금요 오늘 어떤 아까 그 분이 오셨는데 한약 저런 걸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거예요. 화장품을 만들어서 그 박사님이 이제 그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만 바르지 말고 몸을 보호해줘야 화장품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먹는 것 쪽으로 많이 갖고 나올 거예요. 먹으면서 얼굴도 바르는 거. 그렇게 포인트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마트에 가면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렇게 그 소량씩 다 판매해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팔 수가 없어. 뭐 여기 없는 거 다 있잖아, 그죠? 이건 틈새 시장을 이용해야 돼요. 마트에서는 이렇게 팔고 도매상에서는 크게 팔고 그럼 우리는 그거 어떻게 소비자가 원하는 것 쪽으로 어차피 그러면 적게 이게 저렴하게라도 팔아야 돼요. 그거는 박스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팔고 아니면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방법 그렇게 가야 되겠죠. 자, 이게 흔하지만 얘가 또 쓸모가 있어요. 불나무라고 하고 가을에 뻘겋게 단풍이 되죠. 보회자나무. 그런데 얘가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어떤 걸 만들 때 얘만큼 또 좋은 게 없더라고요. 자, 얘가 어떻게 쓰냐면 그 불나무 잎도 쓰고 열매도 써요. 또 뿌리 껍질도 씁니다. 되게. 그 다음에 그 오베자 왜냐면 벌레집이 생기는데 그것도 쓰거든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얘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쓰냐? 이렇게 미스트도 만들 수 있어요. 미스트. 우리가 어릴 때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피가 나거나 뭐 이렇게 다쳤을 때 이렇게 딱 줄기 자르면요
하얀 애이 나와, 하얀 애. 그걸 갖다가 상체에 바르면 그 시든 듯이 나기도 하잖아요. 거점 같은 데도 얘를 바르면 시든 듯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아토피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미스트를 만들어서 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내지는 이런 거에서 파는 거. 비누도 만들죠. 어차피 비누도요. 아토피에 좋고 피부에 좋은 비누가 더 잘 팔리겠죠. 하고 이게. 그러니까 선녀철이라는 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그 소비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마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금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요. 제가 가슴을 냈다. 이렇게 천연 비누 만들기 하려고. 이게 필요하죠. 네. 네. 체험학습 하는 분들은 필요해요. 아, 지금 더 간단하게 좀 만들죠.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지금 북나무 그 저거 좀 한번 보여주세요. 불나무. 불나무. 이거. 네. 가을 되면 이렇게 그 높은 산에 있는 게 아니고 야산, 그 산에 붙어 있는 그래. 교육 받아봤어. 혹시 저게 온나무 비슷하게 속에 이제 8시 되지. 겉으로 보면 돼요. 제가 온나무 그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 쟤는요 가을에 가서 보시면 뽀르게. 그래서 불나무예요.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게 저거 같은데 내가 그냥 봐서는 몰라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우리 집 많은데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가 아닌가 이제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럼 물어봐. 부뚜막에 있는 구슬도 해야 뭐가 돼요. 예,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옆에 있어도 내가 그걸 안 본다. 아니 몰라서 첫째는. 네. 다음번에 꼭 오시라고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되겠네. 자, 오늘의 포인트 참중나무예요. 참중. 그냥 이렇게 부각도 만들고 자반도 만들고 장떡 뭐 여러 가지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얘는 갈동시장에서 4kg 한 박스가 6만 원에서 8만 원 가요. 나무 하나가 한 4만 원 정도 딸 수가 있어요. 얘는 하면은 그래서 남주에서도 이게 가능한데 왜 나무를 안 심나 이런 거 제가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얘는 요 상태가 맛있죠. 이렇게. 얘는 나무에 비해서 비싼 거예요. 저 혼자 이거 자꾸 질문하는 것 같은데 저게 전라도 근방에서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전라도 온나무 경상도 비슷하게 쪽에 온나무 비슷하게. 가죽이라 그럽니다. 가죽나무. 저거 갖다가 가죽나무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참중나무라고 하고요. 네,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적어놨어요. 왜냐면 이렇게 가서 좋은 거를 소개해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뭐다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럴 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이 그분들이 이해력이 빠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참중나무로 이렇게 쓰고요. 자, 참중나무와 가죽나무가 있어요. 참죽. 근데 이게 때로는 뭐 참죽을 갖다가 뭐 가죽나무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사실 가죽나무 안 먹어요. 개가죽 나무라고 하죠. 네, 요게 지금 보시면 요쪽이 참죽이에요. 참죽. 요게 가죽나무예요. 근데 얘는 여기에 돌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려고 그래요. 냄새가 나. 이렇게 있어. 그럼 다른 거 볼까요, 그럼? 여기에 참중나무와 가죽나무의 꽃을 봐봐요. 꽃이 풀려요. 참중나무는 이런 형태라고 가죽은 이런 형태로 풉니다. 여기에 참중나무 여기 있죠? 가죽나무. 일단 가죽나무도 여러 가지로 이제 피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것 이게 무슨 가죽. 가죽나무. 왼쪽에 지금 꽃만 있는 거예요. 꽃나요. 위에 보고. 요거 다 가죽이에요. 이거 참죽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게 저거야 그럼. 열매 모양은 별 모양으로 된 게 참죽입니까? 네, 별 모양. 요거요? 아니요, 참죽이 요거. 별 모양입니까? 예. 지금 요게 요꽃 모양. 요거 참죽으로 우리가 요거 알고 있거든요. 요게. 참죽이 좀 틀린가요? 좀 틀릴 수가 있어. 씨가 떨어졌을 때 보니까요, 그 별 모양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거 다음에 보자고요. 네네. 자, 이게 이거 보시면요. 이게 지금 참중나무의 이게 종자예요, 종자.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씨앗이
찾으려면 씨앗이 없대요. 뭐냐면 요거 여기 이게 씨앗이죠. 근데 얘를 자르면 씨앗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나 보시다. 없어. 없어. 얘가 이게 벌어지기 전에 얘가 있어요. 얘가 바람이 날아가요. 그 사이에 맞아. 저거 뭐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면 바람 나서 딴 데 가서 어떤 놈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풀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따야 돼 얘는요. 예. 그래야 되거든요. 고무줄을 묶어놔야 돼. 어떤 사람이 이 씨앗이 없다고 이만큼을 보내줬어. 이만큼을. 한 이것만 해도 한 1kg 500 될 거예요. 근데 나보고 씨앗이 어딨나 좀 찾아달래. 그럼요. 아니 씨앗은 찾아야 이 안에 보면 크로쿠지만 있어. 크로쿠지 그냥 이렇게 그 솜 같은 것만 있어요. 그래가 심어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그 1.5kg 정도 되는 거에서 씨앗 5개 찾았어. 5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그렇게 이제 씨앗 이제 종자가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미리 얘를 따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많거든 저게. 얘를요, 그 묘목 재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실생묘가 이제 발화율 90%잘 나와요. 얘가 잘 나오고 중요한 건 9월에 잘 익은 정자를 따서 그걸 털죠. 탈각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시원하고 약간 글을 잊은 곳에 저장을 합니다. 파종하기 1개월 전에 모래 묻어 휴면 탑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걸 휴면 탑하는 방법이 그 끓는 물에다가 양파자를 넣어가지고 약 한 5일 정도 놔두면은 휴면 탑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 우리가 끓는 물에? 아니 끓는 물에 누구야? 끓는 물에 하면은 또 어떻게 돼요?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고. 네,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3, 4월 초순에 이제 파종상에 파종하고 보통 종자의 2~3배 정도는 복토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그 배가 활성화될 때 너무 이게 그 건조하면 이게 싹이 안 커요. 그때는 집을 덮어줘서 종자의 가까이로 높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하는 방법 있죠? 상원 저장했다가 파종하기 직전 2~3일 내지 5일 정도 친정한 후 이렇게 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시든지 하면 돼요. 근데 산야초의 씨앗은 자연 상태에서는 어때요? 가을에 떨어져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휴면 탑파를 하고 그 다음에 발화억제 물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온도가 맞으면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기르는 작물은 3일에서 일주일이면 싹이 트죠. 다른 작물들은. 근데 산야초들은 보름 내지 뭐 한 20일 그리고 이제 2달 2년 걸려야 싹이 트게 돼요. 그 산야초는 그래서 아마 그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참중나무를 이렇게 중나무, 참중나무, 가중나무라고도 부르죠.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게 틀려요. 지역에 따라서. 근데 이름이 많다는 것도 뭐냐면은 인기가 많다는 얘기죠. 인기가 많은 거예요. 얘도 그 산에다가 이렇게 이제 심는데 새순과 목재와 뿌리, 열매 다 씁니다. 얘는. 나무용에도 이렇게 기구재, 가구재, 악기재 다 쓰거든요. 그럼 얘 나무 순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가구로 쓸 것이냐? 방향을 정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그러면 새순을 먹을 때는요, 높이 올라가면 따기가 어려워. 그죠? 길어야 1m 50 정도에서 무조건 딸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랬을 때 한 박스가 나와요. 4kg. 한 박스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심고 그늘 질 때는 또 뭘 심냐? 초본유 산나무 심는 거예요, 초본유. 얘도 산을 갖다가 이렇게 좀 손쉽게 게으른 농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지 않느냐. 한번 심어놓고 돈받는 가서 따오니까 이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순으로 하려면 이 가지치기라든지 이게 안 올라가겠죠. 안 올라가요. 너무 크면 따기 힘드니까 네.
그럼 가지치기를 해서 수용을 잡아야 됩니까? 네. 이게 밑둥을 잘라주면요. 네. 걔네들은 수세가 강해져. 옆에서 막 튀어나와요. 네. 그래야 딸기만. 내가 그렇게 키우면 됩니다. 무조건 올라가면 둘째 잘라줘요. 원래 식물은 자기의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악조건일 땐 더 이렇게 옆에 가지치기를 더 많이 하죠. 얘도 그거에 하나거든요. 그랬을 때 괜찮고요. 또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은 보통 얘 세 번까지 딸 수 있는데 두 번 정도 이상 따면 나무의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2번까지 땁니다. 또 식재 후 5년생부터 새순을 수확하고요. 10년 이후부터는 양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산에다가 이런 거 심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딴 거 우리가 밭에 가서 맨날 풀 뽑아줄 거예요. 지금 무릎 아파서 힘들죠. 자, 그럼 관리를 볼까요? 관리. 얘는 1년 될 때까지 상당히 빨리 자라요. 빨리 자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 29, 1m 높이에서 새순을 전정해 주죠. 1m 높이에서. 벽가지가 많이 발생시켜야지만이 새순의 수확량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m는 보니까 딱 잘라요. 그래 옆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면 또 잘라줘요. 얘는 다비성이에요. 거름이 많이 필요해요. 다비성. 그 식재 버리는. 그거까지도 안 해드려야 돼서. 그러면 측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의 줄기가 두꺼울수록 이 발순량, 순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작아도 굵게 키웠을 때 튼실하게 나오는 거죠. 작은 애는 원래 유전적으로 작은 건 작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쨌든 측지를 좀 지경을 높여가지고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게 수확을 많이 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참중나무는 이게 부각을 만들죠. 부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얘도 이렇게 체험학습은 상당히 좋은 소재 중에 하나예요. 봄철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을 때 이런 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참중나무 술을 가지고 부각 만드는 과정인데 저기다가 부각을 넣고 또 고춧가루에다가 다진 마늘, 술, 튀게 이런 거를 넣는 거에 따라서 이게 또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자반이라고 부르죠. 자반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각과 자반의 차이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요. 자, 부각과 자반의 차이는 이렇게 부각은 순한 쪽 이 용도로 많이 쓰이고요. 자, 식재 및 번식 방법을 볼까요? 식재 버리는요,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대표님처럼 3m 정도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얘는 심을 수 있는 데가 토양이 어떤 거든지 토양이 제일 중요해요. 토양의 보수력과 통기성이 양호한 땅은 어떤 거든지 좋은 거죠. 그다음에 다비성이에요. 거름이 좀 많이 필요로 하죠. 거름을 그렇다고 그러면 뭘 줘야 될까요? 그냥 가장 편하게 주는 거 유박비료. 이게 좀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오기도 좋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번식 방법은 이렇게 종자 번식과 뿌리 번식과 근내가 부분적 방법이 있어요. 폭이 나누기 하는 거, 다 좋지만 이거 개체수 늘리라고 하시면은 종자 쪽으로 하세요. 지금은 좀 늦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씨앗 이렇게 구하기도 어렵고, 어차피 한 3그루 정도 인터넷에서 구입해가지고 심어놓으세요. 그러면 산나물은요, 옆에 놓고 우리가 자주 봐야지만이 산나물 보는 눈이 크죠. 높아져. 그래가지고 머리에서도 따로 보이거든요. 그 대신 한 2-3그루만 놔두고 집에서 따먹어도 괜찮아요. 아니, 작년 12월 달에 누가 갖다 줬어요. 근데 꽁꽁 얼어서 심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군데다 지금 한 2 그냥 콩으로 덮어놨거든. 아직도 안 봤어. 지금 이걸 보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귀한 나무예요. 우리가 이거 귀한 나무이고, 전에는 남쪽 지역에서 했는데 지금은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우회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우회까지 올라오거든요. 지금
강화 쪽에 제가 강화 쪽도 제가 하는데 강화에서도 저게 심어서 저게 그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강화 쪽에서. 그 우리가 산채 재배가 대중화되지 못한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먹을거리가 넉넉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배를 채워야 되잖아. 바로 심어서 바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덜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확량이 좀 작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양보다 질이죠.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는 거고 옛날에는 배고픈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는 것이었고 그게 달랐어요. 우리가 논과 밭은 밀조량이 좋죠. 밀조량이 좋다 보니까 산나물이 안 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산나물도 밀조량이 좋은 것이 있고 아니면 그늘점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걸 맞춰서 심으면 그걸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봄이 되면 무조건 우리는 완두콩을 심고 감자 심고 뭐 옥수 심고 콩 심고 그랬잖아요. 그냥 옆에 사람이 하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고정관념을 버려야죠.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 땅의 토질에 어떻게 좋고 그늘 기울이 얼마나 되고 할 때 이런 산채를 심을 수 있고 또한 만약에 햇볕이 많이 쪼이는 부분은 나무를 심어놓고 산나물 중에서 아까 목고지 같은 거 심고 가운데다가 산채를 심었을 때 그것도 효과적이고 그런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정책의 식량 작물 중심이에요. 아직 임산물 쪽으로는 안 가서요. 근데 지금은 전체의 임산물 쪽으로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방향도 그걸로 가고 방송도 그쪽으로 자꾸 가요 지금. 그리고 산은 우리가 포크레인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어요?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산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나물도 대중화되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토양이 어떤 게 좋을까요? 토양은요, 우리가 가장 좋은 토양은 찰게요. 여기 양토죠.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산에 등산하다 보면 산 등성이에 우리가 흙을 어때요? 모래가 많잖아요, 모래, 그죠? 모래가 많죠. 근데 밑에 계곡수는 어때요? 축축하고 꺼먹고 그냥 부식물들이 많이 썩어가지고 그런 흙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데는 풀도 많이 나 있어. 근데 위에는 풀들이 별로 안 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래에다가 식물을 심으면은 안 크겠죠. 왜냐면 모래만 있으면은 수분을 잡아주지 못해요, 수분. 근데 거름기도 잡아주지 못해요. 예. 그렇다고 너무 이 찰흙에다 심으면 또 어때요? 뿌리가 어때요? 숨을 못 쉬나? 이게 또 적절하게 맞춰줘야 돼요. 흙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산책은 어떻든 간에 이런 양토가 중요합니다. 밤나무 밑에 같은 데는 밤나무 밑에도 나무가 활이 없으니까 신경 쓰는 산성 역할을 가지고 흙이 산성이 되지만 알칼리성이 되죠. 밤나무 밑에가 잘 돼요. 가시가 있는 거, 반가시가 있는 게 하나가 문제지 잘 크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햇볕인 거와 중간과 그늘. 그러면 그늘에서 어떤 게 작물이 자라는가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햇볕이 많이 쪼이는 토양성 친구는 어떤 것이 좋은가? 이걸 맞춰주셔야 돼. 이거를. 무조건 얘를 갖다가 이쪽에 심고 얘를 이쪽에 심으면은 안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지만이 작물이 잘 큽니다. 근데 요것도요, 이것도 필요해요. 얘도. 이 어술이라는 거 있죠? 옛날에 임금님상에 진상되는 게 어술 아닙니까? 어술이. 얘도 수익성이 좋아요. 근데 얘를 한번 찾아보다 보면 뭐 10만 주 이렇게 찾아. 그리고 어떤 큰 단체에서 또 이제 10만 주씩 막 찾아. 그러니 얘는 2년 이상의 싹이 더 2년 싹. 왜냐면 제가 보내가지고 환경이 안 맞으면 다시 휴면이 들어가요. 다시 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그러다 보니까 매년 봄이면 얘가 참냐고 난리예요. 어술이. 맛있고. 그래서. 근데 얘는 근데 병이 약간 진딧물이 많게 돼요. 여기 중에서 양주에서는 방풍나무를 요거 잘 되고 얘 봄, 여름, 가을 계속 잘 먹잖아요. 한 번 따. 우리 이순열 대표님 요거 키우시고
심잖아? 있어요. 어때요? 잘 자라고, 잘 자라죠? 예, 잘 퍼지고, 네. 자꾸 따르게 돼요. 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없애죠. 얘가 이렇게 재배하기에 그냥 내버려 둬도 잘 크는 거. 두뇌 부추도 내버려 둬도 잘 크는 거. 부지개미 나물도 마찬가지예요. 부지개미 나물. 얘도 그냥 우리가 지피식물로도 괜찮아. 잡풀 많이 나는데 부지개미 나물 맛도 있고. 미역치요. 얘는요 관상용 야채 들어가니 관상용. 영원하게 국화꽃 빛이 나가지고 얘도 괜찮아. 여기 넣으면 다 좋은 나무들이에요. 이렇게 식물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목본유를 말씀드렸고 조금씩 졌다가 네. 초본유를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딱 맞추셨네. 그래서